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니터 뉴스 케어맨입니다. 시장은 수급 환경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많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들은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뭐 우리가 8월 달도 그랬고 5월 달도 그랬고 사실은 9월 달도 그랬죠. 두 번째 양봉 터질 때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200 아니면 지수 아니면 코스닥 지수 이런 쪽에서 두 번째 양봉 터지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방이 아니라 윗상방으로 터지는 양봉 자리 이럴 때가 나타날 때가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나름 저점 구간을 잡는 거구나. 그 구간에 외국인 매수가에 들어온다라고 하거나 또 환율이 또 고점에서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 달러 약세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점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더 내려가면 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터진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내려온 것만큼 내려갈 만한 환경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고점에 있는 것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불안한 마음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항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공략주를 많이 찾아놔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렇게 표현드린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몇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아마 중복돼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다 대부분이 뭐다? 저 두 번째 양봉 터지는 자리, 저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참조해서 지금 매수하시란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지수의 움직임에서 그 자리를 좀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사야 되는가, 이런 것들, 어떤 것을 공략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미 사전에 선택과 결정이 나름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된 자가 또 공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리가켄 바이오 관련돼서 또 ADC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요거 관련된 내용 유사한 것들이 ABL 바이오도 있고, 한올 바이오 파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양새들이 다 똑같아요. 움직이는 패턴이. 그러니까 저 중에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 잘 보유하고 계십니까? 안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전 지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자,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죠. 이건 코스닥 주봉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저점 구간인데 거의 그 구간까지 다 왔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2년 동안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온 건데 말입니다. 크게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든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에는 두 부류가 강하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전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이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빌빌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2차전지 부분도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 정도면 그래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상황보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저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될 때 이런 타임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온다. 추세적 상승이 당장 오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짧은 구간이라도 수익성을 좀 바라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구간들,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주봉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구간,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첫 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 쳐다보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 항상 생각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항봉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자리겠죠.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
공략 포인트를 놓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방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 구간 어디 아래서 어딘 구간은 분명히 두 번째가 이렇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보시면서 그때 뭐라고요? 예, 외국인 매수하고요. 달러의 약세. 이 부분이 두 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공략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또 하나 이야기 드려보면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높은 구간에 매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홀드하다가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물타기는 뭐 아무 때나 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시그널이 좋아질 때 뭐합니까? 그때도 평단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 구간이 무너진 자리잖아요. 단기적으로 숏딜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 그 안에서에 대한 어떤 평단 조절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아래쪽 어디 구간에서. 그래서 이 중턱 정도까지는 잡아줄 수 있는 내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죠. 전체를 다 홀드하고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밖에 안 돼요. 원금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모멘텀으로 투자한 것들이 있고 실적 베이스로 투자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홀드가 맞을 거고요.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늘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공격적으로 또 추가적인 또 매수를 통해서 수익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금은 준비해 대부분들이 아마 지금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면 틀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뭐 포트폴리오의 50%를 정리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손실이 나기도 했고 지금 보유 중인 것도 어땠습니까? 예, 좀 나름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나 그것들 어떻게 돼요? 현금화 시켜놓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또 상황이 또 변화가 올 때 반드시 또 우리가 출구 전략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좋은 것들은 또 우리가 가야죠. 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에 뭐 잠깐 올라갈 때 다시 정리하고 또 눌리길래 또 지금 뭐 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이 유태세 원앱 같은 경우가 12월이죠. 12월 1월 중에 인공위성 서비스, 통신 서비스 진행하는 거, 저게도 인공위성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인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뒤로 좀 밀렸잖아요. 자, 근데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다? 바로 저 인텔리안 테크, 요 평판형 안테나,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인증은 다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그러면 결국 이 소식이 지금 나왔다는 건 뭐냐면 테스트를 갖다 다 마치고 이제부터는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죠.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런 제품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유태세 원액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서비스를 갖다 지금 통신 서비스를 진행을 안 하게 되면 후발주자로 가잖아요. 경쟁은 항상 같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좀 생각해 보면 요거는 곧 제가 볼 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임에 틀림없고 이랬든 저랬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미국의 그 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부분에서 위원이 됐는데 그런 것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진일보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이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미국에서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에서도 내용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거의 뭐 한 여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 6월 말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뭐 서비스 개시가 좀 뒤로 밀리긴 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 회사도 모멘텀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언 테크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것들은 아니니까 과거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 동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고 있고 사실은 실적 부분은 지금 부분에서 크게 볼 내용들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구간 최근의 상황만 말씀드리면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달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모멘텀이 터지지 않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번에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 또 눌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 이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12월 말이나 1월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거 한 달 반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 구간이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이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으로 내려온 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시긴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지만 성과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과가 좀 크게 나오면 더 좋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실적이나 내용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 뭐 제가 지난번에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긴 했지만 뭐 세트레가이하고 인텔리안테크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세트레가이는 지금 높은 점에 있으니까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인텔리안테크가 제가 충분히 공략할 만한 구간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저쪽 지수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양봉 들어오는 자리쯤에서도 아마 얘가 들어올 텐데 종목으로 또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여기도 양봉 보고 하나 정도 딱 들어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또 스타일에 맞으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가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한 시장이잖아요. 모멘텀도 없고요. 자, 그럴 때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글쎄 위로 치는 것들은 얼마나 실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한번 올라갈 때는 거의 어떻습니까?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쏠림이 많은 그런 시장이다. 왜 그만큼 볼 곳이 없으니까 그래요. 반도체 쪽에서 지금 빌빌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면 놀던 플레이어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지금 달려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관심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시장에서는 리가캠, 삼성바이오, ABL, SK하이닉스, 한올바이오, 하나오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MRO 비즈니스도 있고요. 그다음 도크가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수주만 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관심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언제 얼마까지 내려갈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RFHIC 요것도 조금 요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서 1번부터 한 5번까지만, 한 6번까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건, 리가켄 바이오, 이쪽에 관련된, 이거는 원픽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ABL 바이오나 한올 바이오 파마의 모습은 똑같다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ABL 바이오하고 한올 바이오 파마 주가 차트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DC 관련된 내용들 관련돼서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암을 하는데, 표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것들의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이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넘버원은 알테오젠이 맞는데 넘버2라고 생각하면 리가캠이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봉이 잡힐 때 그때쯤 여러분들 같이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종목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지수하고 요거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예를 들면 공략 타임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수하고 같이 연동해서 좀 보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고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다 수출 기록으로 나오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내년도 EPS는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절반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그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데 안 잡으시더라고. 그죠? 분명히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때 수익을 내셨든 안 했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왔으면, 이제 사실 원점 타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요. 제가 볼 때는 딱 봐도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다시 보면 221과 121평 사이 이 정도 구간에다가, 걸어두고 기다리는 거죠. 여기가 매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들이고, 여기서 잡아서 다시 위로 치워주면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좀 가지고 있고요. 기준모층의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기준으로 보고요. 터진 자리가 이 자리라 이거죠. 자, 이때 매수를 갖다 그때도 뭐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돼서 거래를 하실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 후회가 없거든요. 자, 그런 것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ABL 바이오도 어때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같은 시점에서 터져서 올라왔다가 똑같이 눌렸습니다. 얘는 좀 진폭이 좀 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면 여기도 요 구간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신 종목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맞게끔 예를 들면 스타트 하셔서 저는 뭐 한다고 했어요? 예, 저는 리가캠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게 잘 탈지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것도 종목을 고를 때는 똥손이면 뭐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또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셋 다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 맞아요. 자, 근데 관심도가 높은 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저는 관심도 높은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루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항상 포트폴리오에 넣어줘야 되는 것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뭐 계속 공시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수주 내용 좋고 계속해서 매출 비중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해외 매출이 거의 뭐 90%니까 이 부분도 늘어난 것도 한번 보세요. 300억 정도 되죠. 이건 170억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지난 YY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75% 정도 되는데요. 이건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론 적자이긴 합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소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서 루닛 같은 게 다른 거는 저는 물어보지 마세요. 무조건 원픽이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루닛이 어쩔 수 없이 루닛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다가 매출 나오는 회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내년도쯤에서부터는 루닛이 저는 꽤 많은 주가 상승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해놨다라고 하면 이 돈도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55개국 4,500건 이상 의료기관에서 활용을 한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걸 또 믿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볼파라 이게 수익 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건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투자해 놨던 거, 그러니까 뭐 기업을 인수하는데 돈이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돼요? 장부가 상당히 깔끔해지는 구조로 가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루니 인사이트나 루니 스코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그냥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들어갔고요. 여기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던 이게 주가폭이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4만 원에서 지금 3만 5천 원 여기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로면 이 사이 폭도 뭐 거의 10% 15% 정도까지 하반까지 열려 있는데 저는 이걸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이러는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단기 거래하는 게 아니라 수급황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그래도 조금 중장기 포지션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4만 원 언더 쪽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면서 조절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표나 내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달러 벌이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그러면 또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러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요. 제가 볼 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동안에 매물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패턴을 보니까 거의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 4만 원 언더 쪽에서는 좀 매수하고 좀 시간을 좀 주자. 언제냐, 뭐 언제 오르냐 그러면 실제로 뭐 회사에서 여기서 뭐 흑자 전환이 내년도 3분기 예상치잖아요. 그럼 내년 3분기까지로 얘기 드릴까? 그죠? 선반영하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도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5월이잖아요. 그 5월 전에만 답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길어야 4월까지만 일단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해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쭉 달려버리고 그냥 끝이에요. 한 달, 두 달만 달려도 우리가 와 하늘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거래처가요, 500곳이 다 되면, 그죠? 500, 5천 곳이 다 돼가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
비용들이 작은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다. 좀 기다려보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공략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연구, 개발을 해놓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뉴스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즐기는 사람들하고 이 플레이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자녀분이 혹시 수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 잘 보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